안녕하세요. 2021년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 전기전자산업 분야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상현입니다. 지난 회차 설명회처럼 저희가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를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요. 함께 여러분과 마주하며 인사할 날이 다가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는 상대적으로 로봇에 대한 활용 사례가 부족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의 필요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업종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로봇 도입이 용이하고 도입 효과가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개발된 제조로봇 표준 공정 모델 소개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전기전자를 대상으로 제조로봇 도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표준 공정 모델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전기전자 산업에서 제조로봇 도입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사업 소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전기전자 분야 표준 공정 모델 소개, 코팅제 도포 공정, 검사 공정 영상, 21년도 선도보급 실증사업 진행보고 및 표준 공정 모델 세부 내용 소개 등 실증사업 적용 공정 소개가 준비되어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 주관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손웅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전기 전자산업 기업인과 로봇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자 IT 분야의 혁신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전자산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장비 산업,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입니다. 그러나 그 근간을 담당하는 뿌리 산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반복 작업 등 작업의 강도가 높아서 작업자들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자동화 기술 도입 등의 체질 개선 및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서 우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전기전자산업의 제조 시스템 혁신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전기전자산업의 제조로봇 활용 공정 모델 도입을 통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공정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기전자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경제력 있는 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전기전자산업의 표준 공정 모델 실증을 통해서 제조로봇 보급과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20년 개발된 표준 공정 모델 3종을 통해 금년 총 8개사 14개 공정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비규격 부품 실증 제조를 위한
표준 공정 모델 추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봇 공급 기업은 신규 시장 개척에 기회를 마련하고 수요 기업은 로봇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오늘 설명회가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진흥원은 전기 전자산업 제조 공정에 맞춘 더 많은 표준 공정 모델을 개발하여 전기 전자산업 제조기업이 좀 더 쉽게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 컨설팅과 운영 인력 교육을 병행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로봇 도입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표준 공정 모델에서 컨설팅, 실증 도입 등 수요 기업의 로봇 도입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전기전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로봇 기업 및 연구 지원 기관의 도전, 그리고 로봇 도입으로 혁신 성장을 이어나가려는 전기전자산업 제조기업들의 도전에 정부와 진흥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함께 준비해 주신 기업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명회가 전기전자 산업이 로봇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의 공동 주관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김영삼입니다. 2021년 전기전자 분야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최에도 참석해 주신 전기전자 및 로봇 산업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유관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4년 경기도 부천시 소재 로봇산업연구단지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로봇 부품과 제품 기업들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제조 로봇 개발에 필수적인 구동 모듈 등 핵심 부품을 개발하여 국내 기업의 협동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 기술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비전 및 인공지능 기반 로봇 자동화 공정 소프트웨어와 로봇 활용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고난이도 공정에 제조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을 한 이래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수립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R&D, 실증 보급 등 체계적인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봇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로봇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이 취약하고 짧은 제품 주기로 공정 변경이 잦은 IT, 전자산업 등 난이도가 높은 제조 환경에 로봇 활용률이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상현실, 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접목하여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로봇 활용 업종과 공정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가상현실, AI 등의 신기술 기반과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AI 기반 로봇 공정 스마트화 소프트웨어와 표준 공정 모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전자 분야 및 다양한 산업 현장의 고난도 공정에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로봇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여 전기전자 분야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님의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제조로봇 전국투어 설명회 전기전자 분야 제조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을 발표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박일우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산업진흥을 위해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 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합니다. 인간, 로봇, 더 나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산업진흥기관으로 로봇 활용 서비스 실증, 제조 현장 로봇화 보급, 선제적 규제 혁신 등의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강소형 로봇 기업 육성, 금융 및 투자 지원 확대, 글로벌 안전 품질 혁신 지원, 기업 성장성을 강화합니다. 산업 분석 및 정책 개발, 미래형 인재 육성, 대국민 로봇 인식 제고를 통해 로봇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제작, 수리, 보수 등 1차적인 역할을 넘어 사람과 협업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교감하는 로봇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은 뿌리, 식음료, 섬유 등 로봇 활용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으며 고위험, 고강도, 단순 업무 반복 등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 구직 구인난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인해 공장 셧다운, 재택근무, 일하는 방식의 비대면에 따라 업종별 7개 전문 연구원 내에 제조로봇 혁신 지원단을 구성하고 뿌리, 섬유, 식품, 항공조선 등 제조업의 공정 분석, 투자자 수익 분석, 생산성 등을 분석하여 155개 표준 공정 모델을 개발합니다. 개발된 표준 공정 모델을 실증 보급을 하여 제조 현장의 자동화, 디지털 전환 등 제조 혁신을 지원합니다. 뿌리, 섬유, 식음료, 항공조선 바이오 화학 업종의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제조 현장 공정을 분석합니다. 제조 공정을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전환하여 중소 제조 로봇 현장의 공정 모델을 적용하여 실증합니다. 로봇 도입이 생소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쉽고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입 전후 사용자 교육, 작업장 안전 지원을 기합니다. 추가적인 로봇 보급 확산을 위해 금융, 렌탈, 중소로봇 활용, 민간 확산을 지원합니다. 중소제조 현장에 많이 적용되는 이송 적재 공정, 가공 공정, 탈착 공정, 조립 분해 공정, 후가공 공정, 시험 검사 공정 등 6개 공정을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제조업 공정이 로봇 활용을 통해 자동화, 디지털 전환됩니다. 생산성 향상이 되고 불량률이 감소되고 로봇 기업 매출 및 고용이 증가됩니다. 제조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 DB가 21년 11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 제조 기업은 로봇 기능이 확대되고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며 매출 및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SI 기업은 전문성이 확보되고 활용 범위 및 레퍼런스가 확대됩니다. 로봇 도입 기업은 로봇 도입용이 근로자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관리 용이 등의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공정 시연 영상은 검사 공정 및 코팅제 도포 공정으로 로봇 이송, 제품 투입, 코팅제 도포 등 공정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 공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일균 수석님의 전기전자 분야 표준 공정 모델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일균입니다. 2021년 제조로봇 전국투어 온라인 설명회에 전기전자 분야의 그 표준공정 모델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전자 분야에 있어서 로봇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수작업에 의존하는 공정, 그 다음에 전기전자 산업의 특징인 다품종 토량 공정, 그 다음에 표면 처리 같은 약간 유해한 이런 공정, 그 다음에 안전사고, 고위험 공정을 위주로 해서 전 전자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그 다음에 변형을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 선정 기준은 현재 그런 전 주기적인 어떤 전자 산업에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실제 활용도가 높고 도입했을 때 효과성이 높은지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차별 계획은 얼마나 시급한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산업 분야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PCB 기판 자체를 제조해서 그 위에 부품을 실장하고 그 위에 이제 사출물이나 다양한 어떤 제품화를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 분야에서는 이제 저희가 향후 전기차나 이런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형 모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연차별로 좀 짚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년도는 이제 공통적인 어떤 기반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PCB 원판 자체를 제조하는 공정이고 그 공정의 흐름을 봤을 때 로봇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성과 효과성, 도입한 시급성이 높은 단순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공정들을 뽑았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로 검사, 표면 처리, 포장 공정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현재 21년에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공정은 만들어져 있는 PCB 기판에 부품을 실장하고 그리고 보드화를 하는 과정에서 로봇 활용이 필요한 공정을 부품 삽입, 그다음에 코팅제 도포, 그다음에 PCB 조립된 것을 검사하는 그런 부분 세 가지의 어떤 공정에 대해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제품화나 다양한 전기 업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소형 전자 제품을 제조하고 반도체 액정 표시 장치까지 공정하는 이런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상황을 맞추어서 기본 계획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최종 개발 목표는 단순히 공정만을 개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을 각각 필요한 부분에 개발을 해서 선도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된 로봇을 도입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이런 제조 데이터들 그리고 다른 기기와 연결성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저희가 종합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향후에 이 모델이 들어가서 모델이 그대로 들어가든 약간 변형해서 들어가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공통되는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널리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저희가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OLP 개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들어가는 현장이 공간적인 제약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 모델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갈 수 있게 로봇
그 활용 공정에 나온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통합 정보화 제어 시스템을 공통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모델들과 결합을 해서 현장에 보급해서 로봇을 실제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또 제조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 개발 모델 및 활용을 저희가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모델 개발 1년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선도 보급하고 현장에서 효용성, 효과성을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1년도 2차년도에 있고요. 2차년도에는 PCB 기판에 규격화된 부품을 실장하는 SMT 주변에 비규격화된 부품을 실장하고 그리고 보드화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모델은 2022년 내년에 현장에 실증되고 보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표준 공정 모델 개발과 선도 보급 실증에 대한 4년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올해 개발하고 있는 모델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해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선도보급 실증을 잘 보시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모델을 도입해서 현재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아주 도입되는 그런 부담을 많이 줄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선 책임님의 21년 선도보급 실증사업 진행보고 및 표준 공정 모델 세부 내용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선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는 21년 제조로봇 전국투어 온라인 설명회에서 전기전자 소형 분야에 대해서 선도보급 실증사업과 2차년도 표준공정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21년도 선도보급 실증사업에 대한 보고와 그다음에 내년도에 수행할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 모델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22년도, 2차년도 선도보급 실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1차년도 선도보급 실증사업에서는 저희가 수요조사 의향서를 35개 기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중 1, 2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총 8개 기업들이 선정이 됐으며 이 8개 기업들에 대해서 로봇 도입을 통한 공정 설계, 그리고 KPI 성능 지표 수립 및 목표 달성, 그리고 성과물 활용에 대한 예정으로 지금 선도보급 실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총 8개의 기업에 대해서 14개의 세부 공정과 22개의 트윈 로봇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아래 표와 같이 심텍에서부터 대덕전자까지, 그 다음에 AOA 검사 공정 6개, 표면 처리 공정 5개, 포장 적재 공정 3개, 그리고 전체적인 트윈 로봇 수는 22대로 국내 로봇 도입 및 활용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이 사업을 통해서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8개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충북 청주에 있는 심텍에서는 기존의 AOI 검사 공정과 표면 처리 공정에 있어서 기존의 작업자분이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검사 및 표면 처리를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로봇 2기를 적용해서 검사 공정 및 표면 처리 공정에서의 부분 자동화 혹은 완전 자동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주니테크에서는 3개 공정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기존 공정에서는 다 매뉴얼로 작업자가 일일이 검사를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로봇과 장비를 결합한 형태의 자동화를 통해서 완전 자동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 서구에 있는 환덕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환덕전자에는 기존의 검사 공정은 협력사를 통해서 제공받았는데 이번에 신사옥을 구축하면서 1층에 AOI 검사 공정 라인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AI 검사 공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람이 아닌 로봇을 통해서, 협력사가 아닌 로봇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체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포장 적재 공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뉴얼로 일일이 포장했던 부분을 로봇과 포장 기계를 통해서 완전 자동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T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면 처리 공정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작업자분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 PCB 자체를 도금 및 표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로봇과 주변 장치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급기업은 고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검사 공정과 표면 처리 공정 2개 지원을 했으며 2개 공정에 대해서 또 역시 우측과 같이 로봇과 자동화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급기업은 HCNC가 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로스위는 리로메카 공급기업으로서 AOA 검사 공정, 포장 적재 공정 2개의 지원을 했으며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협동 로봇 2대를 이용해서 검사 공정과 포장 적재 공정을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SFE, 이는 역시 또 공급기업이 리로메카이고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표면 처리했던 공정에 있어서 협동 로봇 1기를 적용해서 완전히 자동화를 이뤄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했던 작업자분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덕전자에서는 선비테크가 공급기업을 하고 있으며 좌측과 같이 클린룸에서 AI 검사 공정을 수행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우측에 있는 도면과 같이 로봇 1기를 적용해서 다수의, 그러니까 즉 2개의 검사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년도에는 크게 3개의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 공정 모델을 20년도에 개발하였고요. 21년도에는 8개 기업이 검사 공정, 표면 처리 공정, 포장 적재 공정에 대해서 각각 지원해서 자동화를 현재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증 기업들이 22년도 3월에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22년 2월 정도쯤에는 대부분의 공정들이 구축되고 시운전돼서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제 표준 공정 모델, 즉 22년도 2차 선도보급 실증 사업을 위해서 올해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22년도에는 이제 1차 년도에 만들어진 PCB에다가 부품 실장을 하고 그 부품 실장된 보드에서 코팅제 도포를 통한 보호, 그 다음에 조립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 공정을 표준 공정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2차 년도는 다음과 같이 3개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 공정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비규격 부품 실장 제조 공정입니다.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규격 부품에 대해 실장에 대해서는 로봇을 투입한 공장 자동화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일일이 매뉴얼로 수작업을 했던 부분인 비규격 부품 실장에 대해서만 로봇을 투입해서 자동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원활하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기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했던 비규격 부품 실장에 대해서는 로봇과 자동화를 통해서 완전 자동화 혹은 부분 자동화로 기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팅제 도포와 그다음에 검사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테스트베드를 저희 연구원 내 구축을 통해서 로봇 1기로 3개의 공정을 구현을 해서 언제든지 방문한 기업들이 3개 공정에 대해서 소개 및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직접 공정 내에 투입 희망하고자 하는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품 실장 공정에 대해서는 인천에 있는 한영넉스가 저희의 일종의 수요기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 한영넉스의 실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규격 부품 실장을 하고 솔더링을 하는 공정에 있어서 이제 표준 공정이 개발되고 나면 실제 로봇이 작업자 대신에 이 자리에 서서 부품 실장 및 솔더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규격 부품 실장들을 일일이 잡고 위치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멀티툴을 저희가 표준 공정 모델에서 개발하고 있으면서 이 멀티툴은 다양한 비규격 부품,
전기전자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규격 부품 실장을 할 수 있게끔 멀티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공급되고 나면 그 보드 위에 저희가 비규격 실장할 부품들을 멀티툴에서 먼저 픽을 하고요. 이 픽이 끝나고 나면 실제 이제 아까 놓여진 보드에다가 부품들을 일일이 하나씩 삽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정에 대해서 로봇이 대응하게끔 저희가 멀티툴을 제공하고 멀티툴에 대한 설계 도면, 프로그래밍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SI 공급 업체에서부터 도입 기업까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본인 공정에 맞게끔 수정 및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주변의 공급기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로봇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로봇과 공급기를 통해서 공장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전기전자 분야에서 쓰이는 다양한 비규격 부품 실장이 가능하게끔 멀티툴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코팅제 도포 공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코팅제를 특별한 공간에 마련하여서 일일이 스프레이 타입이나 부 타입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코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로봇이 투입돼서 일일이 코팅제 도포나 그 부치를 사람 대신에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작업자분을 배제하고 동시에 균일한 코팅제를 도포한다는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표준 공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가 만든 테스트베드이고요. 인천에서 열린 10월 달에 KPCA 쇼에서 공개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조립품 검사 공정입니다. 베어보드 PCB에서 비규격 부품 실장 및 코팅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것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보드가 장착되기 전에는 매뉴얼로 혹은 어떤 프로그래밍 형태로 동작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조립품에 대한 검사를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게 이 표준 공정 모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10월 달에 인천에서 열렸던 KPCA 쇼에서 만들어진 테스트베드 영상이고요. 로봇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드를 검사하는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그 테스트베드 외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상화 프로토콜 기반의 통합 제어기 및 주변 환경 기술 개발인데요. 비전문가,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은 로봇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에디터, 로봇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반장님이 작업 지시에서부터 퇴근 후 어느 현장에 있든 가정에서 혹은 외부에서 로봇이 동작되는 상황이나 유무, 공정 상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로봇의 즉각 정지, 수정, 모션 궤도 수정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활용 가능한 형태의 웹 GUI 등을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전체적인 환경은 ROI 분석을 통해서 로봇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공급 기업들의 제공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이 표준 공정 모델을 활용해서 선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ROI 분석 보고서 또한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 기관의 그룹에게 저희가 이 용역 의뢰를 맡겨서 거기 도출된 결과들을 역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료를 통해서 국내에 로봇을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실제 경제적 활용 근거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2000년도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준 공정 모델이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역시 22년도에 선도보고 실증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표준 공정 모델을 활용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매뉴얼, 수작업 공정 라인들을 로봇 도입을 통한 공장 자동화 및 근로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개발을 열심히 할 것이며 로봇산업진흥원을 포함하여 모든 기관들이 이런 로봇이 보급 확산되는 진흥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대덕전자 박준영 설비혁신팀장님의 21년 선도보급 실증사업 적용 공정 소개가 있겠습니다. 함께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근본 제조 로봇 선도 실증 사업 과제 발표를 하게 된 대덕전자 주식회사 설비혁신팀 박준영 팀장입니다. 근본 과제 실행에 도움을 준 한국전자기술원과 협력사 선비테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과제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향후 국내 로봇 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순서는 생산 공정 현황 및 로봇 자동화 구성 개요, 사업 추진 체계 및 사업비 구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당사에 대하여 소개드리면 당사는 1965년 1월에 설립하였으며 주 생산품은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연 매출은 9,200억 원 정도이며 종업원은 약 2,400여 명입니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말씀드리면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고객 지향과 회사의 번영과 개인의 삶을 일치시키는 공동 운명체라 하겠습니다. 연도별 회사 연역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965년 대덕산업을 설립하였으며 1972년 대덕전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 정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되었고 1999년에는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200대 월드 베스트 중소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02년 스마트폰 기판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대덕전자와 대덕GDS를 합병하여 대덕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자산업과 당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국내 최초로 1970년대 단면 PCB 개발을 하였으며 70년대 중반에는 양면 PCB도 국내 최초로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 기판 기술을 바탕으로 80년대 초에 다층 PCB 양산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국내 핸드폰 시장의 발전에 발맞추어 HDR용 PCB를 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패키지용 기판 양산과 더불어 플립칩 CSP를 양산하였으며 최근에는 플립칩 BGA를 양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사업장은 총 4개 사업장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반도체용 기판인 플립칩 BGA와 플립칩 CSP를 포함하여 인터페이스용 케이블을 포함한 모듈과 SiP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MLB 공장에서는 네트워크 제품을 위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CB 생산 공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CCL 기판을 투입하여 최종 제품을 양산하는 프로세스이며 그 중에 근본에 저희들이 과제로 잡은 부분은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AOI 공정의 다관절 로봇 적용을 통한 자동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당사가 근본에 과제로 시행하는 AOI 검사 공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빛을 이용한 기판 내의 불량을 찾아 판별하는 공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AOI 공정이 그동안 수작업 또는
직교 좌표로 이루어졌으나 근본 다관절 로봇을 적용함으로써 무인화 생산이 가능한 공정으로 바꾸는 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 투입, 반전, 수치하는 다관절 로봇으로 생산하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자동화를 구성하면서 향후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전 사업장이 24시간 풀 가동되는 공정으로 설비 엔지니어가 주야로 교대 근무 중이며 기존 야스카와 쿠카 로봇 등 자체 메인터넌스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근본 적용 예정인 국산 다관절 로봇에 대해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근본 적용한 국내 다관절 로봇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향후에도 국산 로봇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로봇 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제 추진 체계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가 도입 기업으로서 과제 담당자 및 진행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급 기업으로는 당사 협력사와 같이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공급 기업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컨셉을 정립하였으며 시운전, 양산 적용은 2022년 3월 목표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로봇 구입에서부터 주변 설비, 제어부, 투입 수치기를 포함하여 총 1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에서 본 과제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당사가 5G, AI 등 첨단 시대를 여는 소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분야 로봇 활용 공정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뉴로메카의 황성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뉴로메카 협동 로봇 기반 PCB 제조 공정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뉴로메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저희 뉴로메카 협동 로봇 시리즈 인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이제 협동 로봇 인디가 실제 제조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PCB 제조 공정에 협동 로봇이 현재까지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로메카와 저희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 인디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뉴로메카는 2013년 2월 14일 박종훈 대표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으로는 협동 로봇 제조, 산업용 로봇 제조, SI, 로봇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로메카는 제조 공정 자동화를 위한 뉴로메카의 제품군, 즉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 협동 로봇, 그리고 비전, 산업용 로봇이죠. 델타 로봇, 그리고 마지막 이동형 로봇 모비가 있습니다. 저희 뉴로메카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뉴로메카 협동 로봇 인디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의 티칭 펜던트 앱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인디는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속화 공정에도 대응하기 위해 실제 산업용 로봇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 많은 제조 자동화 공정에 협동 로봇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심 가운데 저희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 산업용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작업하고 있는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앞쪽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접근 금지라는 표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절대 로봇이 작업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협동 로봇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 작업자와 같은 공간 안에서 이를 보조하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협동 로봇은 안전 펜스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작업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협동 로봇은 부분마다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신속한 투자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뉴로메카 협동 로봇 인디의 소개 영상입니다. 네, 현재 저희 대표 협동 로봇 모델 인디7은 6축 로봇이고요. 안전을 위한 모서리 없는 둥근 외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로봇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LED 표시 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에 최적화된 800mm의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7 모델의 숫자 7, 7의 숫자 7의 의미는 최대 7kg까지 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 뉴로메카 협동 로봇은 인디3, 5, 7, 10, 12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제조 공정에 저희 로봇이 저희 협동 로봇 인디가 적용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스 공정, 머신 텐딩 공정, 그리고 용접 라인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립 공정에도 저희 로봇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이제 충돌 감지 기능이 있어 작업자와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이제 2020 마마에서도 저희가 같이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조용각 아티스트님과도 같이 전시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F&B 사업, 푸드 베버리지 사업에도 저희가 이제 협동 로봇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TV 또는 냉장고를 사듯이 로봇을 사기만 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템플릿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아가 이제 인디-아이 비전 솔루션도 론칭을 하였는데요. 네, 저희 비전 솔루션은 협동 로봇 인디와 일체형 타입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디-아이는 어플리케이션 타입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단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실제 이제 비전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렵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 형태로만으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D 비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딥러닝 서비스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명한 물체는 2D 비전으로 감지해내기 어려운데 저희는 원격으로 딥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투명한 물체라도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 비전 솔루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저희 협동 로봇이 적용되어 있는 제조 자동화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현재 제조 공정, 서비스 공정, 교육 연구소, 그리고 뿌리 산업, 이제 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곳에 저희 협동 로봇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저희가 협동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뉴로메카는 로봇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실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저희는 직접 개발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에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버핑 작업, 볼팅 작업, 프레싱, 머신 텐딩, 클리닝, 이송 작업 등 다양한 공간에 저희 협동 로봇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의 이제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용접 라인에 적용된 저희 협동 로봇 인디입니다. 이제 머신 텐딩이죠. 보시면 이제 포토 센서로 시편을 감지해내면 용접 라인에 투입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스 없이 일반 작업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전체 라인을 로봇화하지 않고 부분마다 로봇을 적용하여 투자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솔더볼 이제 조립 용기 조립 이제 공정에 저희 협동 로봇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장비들과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 라인에 쓰이는 모든 프로토콜에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PCB 제조 공정 쪽에 어떤 식으로 협동 로봇이 적용되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PCB 시트 제거 공정에 저희 협동 로봇이 실제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PCB에 부착된 시트를 협동 로봇이 제거하고 PCB 제조 설비에 투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직교 로봇으로는 불가능했던 이런 공정을 저희 협동 로봇은 그러니까 육자유도 모션을 통해서 가능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로딩, 언로딩 공정이기 때문에 계약부터 납품 완료까지 30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요. 실제로 ROI도 개발건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OI 검사기 쪽에 로딩, 언로딩 하는 공정인데요. PCB를 AOI 검사기에 로딩 및 언로딩을 하는데 이제 다층 적재된 팔렛으로부터 PCB를 하나하나 꺼내서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AOI에서 양불 판정을 해주는데 그 양불 판정 신호를 받고 또 A, B, C 또는 이제 원하시는 그런 놓는 방법에 따라서 협동 로봇이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단순 로딩, 언로딩 공정이기 때문에 계약 납품 완료까지 30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요. ROI도 12개월로 잡혔습니다. 예, 다음도 이제 비슷하게 AOI 검사 공정 쪽에 저희 협동 로봇이 이제 적용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PCB를 검사하는 그런 공정에 저희 협동 로봇이 아주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딩, 언로딩 하는 공정은 이미 다른 제조 라인 쪽에서도 많이 사용해 본 공정이라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PCB 표면 처리 및 셀렉티브 로딩, 언로딩 공정에도 저희 로봇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매거지에 적재된 PCB를 하나하나씩 꺼내서 분사기를 통한 작업을 진행한 뒤 셀렉티브에 로딩, 언로딩 하는 공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거진에 쌓여있는 PCB의 양이 많은데요. 매거진 쪽에 적재만 해준다면 협동 로봇이 이제 검사 플러스 그 다음에 셀렉티브에 로딩, 언로딩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PCB 검사기에 이제 로딩, 언로딩 하는 공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육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션으로 PCB를 로딩, 언로딩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PCB 팔레타이징 표면 처리 쪽에 저희가 이제 데모로 적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장이 된 PCB 또는 실장 전 PCB를 로딩, 언로딩하여 이제 에어블로잉 해주던가 아니면 표면 처리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은 이미 이제 자동차 제조 라인 쪽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공정이라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라믹 PCB 표면 열처리 공정에도 저희 협동 로봇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PCB를 열처리 해줄 때 협동 로봇이 투입을 해주고 그리고 또 배출된 PCB를 또 적재해주는 공정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PCB 스킨 포장에도 저희 협동 로봇을 넣을 수 있는데요.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 로딩, 언로딩 공정입니다. 이미 이제 이 로딩, 언로딩 공정, 픽앤플레이스 공정은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PCB 레이저 커팅이 끝난 이런 PCB 자재들도 저희가 하나씩 픽앤플레이스해서 적재하는 그런 공정에도 협동 로봇을 넣었는데요.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미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이제 고객분들께서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아니면 이제 실수 없이 로봇을 적용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중소 제조기업들은 이런 로봇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인디고라는 로봇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하였는데요. 이제 협동 로봇의 도입, 운용, 유지부수 인력을 제공하는 뉴로메카 이제 통합 솔루션으로서 로봇에 대한 지식이 없는 로봇에 대해 모르시는 고객사 분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조하고 노동자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는 협동 로봇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협동 로봇 구매 이외에 여러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있어 특히 중소제조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인디고라는 서비스를 세상에 첫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인디고는 뉴로메카의 대표 협동 로봇 모델 인디와 가다라는 의미의 고의 합성어로 인디가 고객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의미의 뉴로메카 협동 로봇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인디고는 협동 로봇 기반의 자동화를 위해 린로보틱스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도입, 분석, 설계, 설치, 운영, 유지, 보수에 이르는 전 공정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디고는 투자 장벽을 허뭅니다. 인디고는 리스 운영과 월정의 과금 모델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인디고는 기술 장벽을 허뭅니다. 현장에서 로봇셀의 운용,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인디피디를 파견하여 중소제조기업의 부족한 생산기술팀을 대신합니다. 인디고는 기술 종속을 허뭅니다. 교육과 현장 멘토링을 통해 자체적인 로봇 운용이 가능한 고객사의 인디피디를 양성해드립니다. 고객사의 인디피디는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인디고 비즈니스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디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제조기업이 협동 로봇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며 변화하는 제조 공정에 능동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인디고를 통해 기업, 근로자, 사회 모두가 긍정적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개선된 환경에서 전문성이 갖춰진 근로자로 발돋움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뉴로메카는 중소제조기업이 협동 로봇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진행할 로봇 플랫폼 서비스들에 대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 저비용 협동 로봇의 글로벌 넘버원 뉴로메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 전자 산업 분야의 제조 로봇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2021년 제조 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많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